제 발표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참여와 창의성입니다. 그렇게 연구 주제를 정한 이유는 제가 강의를 배정받는 순간 떠올랐던 단어입니다. 고전 강도. 참여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창의적이지 않은 수업, 그냥 글만 읽고 이런 뜻이다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발표회 때도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어, 맥케이 교수님의 글에 나온 발코니의 관점과 길의 관점에 대해서 서론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현대의 학습자들에게 강의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강조 내용처럼 거인의 어깨에 앉아 있는 난장이의 입장에서 고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발코니의 관점으로 끝나는 강독 수업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길의 관점을 참여자들이 생각해보고 적용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습 효과가 그렇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가적 창의적 수업 모델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는데요. 학습자들이 신학 고전에서 얻은 지혜들을 가지고 오늘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아무래도 학부 수업이다 보니까요. 앞에 발표하신 신대원 수업과는 다르게 아직 학생들이 신학이라는 수업에 그렇게 익숙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의 연구 질문은 학부 학생들이 참가적 창의적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학습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학부 학생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수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학부 학생들이 교육적 요금의 학습 경험을 반영한 수업이 수업 참여와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설계하였습니다. 강독 수업의 좀 경험적인 한계점들과 실제로 발표된 논문 속에서 지적하는 강독 수업의 어려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놓았습니다. 비판적 사고나 의사소통보다는 고전의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수자의 강의 내용이 학습자의 삶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기독교 영역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반성하는 논문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신학교육 전반적에서 창의성의 영역이 여전히 좀 생소한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이전 논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의 유효성이 학습자의 오늘의 삶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수업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기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 창의성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그런 의도가 수업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온 선행 연구는 다른 데서 구해온 것이 아니라 교육실행 연구 이전 발표 논문들을 다 읽어보고 그 가운데서 참여와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교수님들께서 이미 지적하신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발췌해서 읽어드리면요. 세 번째, 교수자가 강의하는 이론과 학습자가 연결할 수 있는 실제 삶과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룰 때에 학습자들이 동기부여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발표하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참가가 가능하도록 수업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발표하신 논문도 있습니다. 논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수업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지난 1학기 학부 2학년 학생들 필수 과목입니다. 수업 목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써놓았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자기 이야기로 고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신앙 또는 사역 학부 학생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유급 사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의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두 가지 책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이고 두 번째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관점이 대조적이지만 같은 내용이죠. 철로 역정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대적자의 관점에서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연구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학생들에게도 철로 역정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 나온 1, 2부 합본을 구입하도록 이제 요구했습니다. 2부 크리스티나의 여정은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1부를 읽고 나면 2부도 읽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이왕이면 합본을 사라 그렇게 추천을 해서 어, 방학 때 읽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 중간고사까지 철로 역정을 하고 난 다음엔 개인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포맷을 참고해서 개인의 글쓰기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중간고사 이후에는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한 뒤에는 팀 과제를 하는데 그것은 주로 이제 시간 한계상 영상 제작 쪽으로 권면을 해서 둘 다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도전했습니다. 본 연구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제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은 여학생들이 훨씬 잘한다라는 겁니다. 남학생들은 독특한 아이디어는 있으나 표현할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글을 잘 표현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성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이런 창의적인 목회에 어떤 희망이 되지 않을까 연구 내용에는 없지만 채점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들입니다. 연구 방법은 사실 논문 내용은 참고해 보시면 수치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트 5점 척도형으로 흔히 쓰시는 방법으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하여 이를 비교하여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참여자 분표를 보시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2학년이 80% 정도이고요. 사실 참여 만족도, 수업 만족도에서 남녀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과정 속에서 교수자로서 유념했던 부분이 유급봉사자나 목회자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무급봉사자가 학부 학생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흔히 저희가 주의 종이 될 사람 혹은 목회자가 될 사람 이런 표현을 가급적이면 자제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그래서 신학 과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데 숨겨진 사실 의도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사전조사에서 대답한 것은 강의 위주의 수업을 해달라. 그리고 강의 위주와 그룹 활동을 해달라. 결국은 개인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팀 과제나 강의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사전 설문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학생들도 관행적인 발표 수업 방식에 그대로 그냥 편승하려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조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높은 응답들을 보시고 처음에는 조금 괘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응답 받은 두 가지가 거의 성적과 관련된 그리고 한 학기 전략을 어떻게 짜고 이 수업에 내가 몇 퍼센트의 에너지를 쓸 것인가를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답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 평가 유형, 평가 방식, 배점 마감 일시에 대한 사전 안내가 중요하다라고 사전에 응답했고요. 수업 목표와 일치하는 평가 내용을 제시해달라. 이것이 학생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사전조사의 수업에 대한 것은 협력과정 및 결과물을 예시로 제시 혹은 협력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시각화 후 성찰의 기회 제시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 결국은 평가 이후에 다시 애프터 서비스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학점을 받고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전조사에서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학습자들의 사전조사 독서 상황을 보면 암묵적으로 예상한 것처럼 아예 읽지 않은 학생들부터 두세 권까지 읽은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평균 2.8권 정도 되고요. 4권 이상을 읽은 학생이나 수십 권을 읽은 학생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치에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치에서 제외를 했고요. 신학 고전뿐만 아니라 일반 독서량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2권 정도를 읽게 되고
3권 미만의 학생이 신학고전을 읽는 습관과 유사하게 사전조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신학고전을 읽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관찰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는 뭐 내용이 어렵다거나 딱딱하고 지루하거나 관계성이 없다거나 이런 내용들보다는 본인의 적합한 고전을 선택하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 또 주변의 추천의 문제가 신학고전을 읽지 않았던 지배적인 이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업 참여도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4.05 정도 나와서 강의, 그룹 토익, 개인 과제, 팀 과제에 대해서 평균보다는 조금 더 다행스럽게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응답에는 조별 토익이 다른 동료의 사례를 경청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개인 과제는 창의적 글쓰기라는 목적에 맞춰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 두 가지가 높은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매 수업 시간에 에피소드들이 이제 뒤에도 설명되겠습니다만 철로 역정도 20개가 넘는 에피소드가 있고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31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설명을 하고 조별 토의 혹은 두세 명의 토의로 그때마다 수업 분위기에 따라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때로는 강제적으로 조편성을 화면에 보여주고 모여 앉도록 했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으면 그냥 주변에 있는 두세 명씩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냥 이야기하라가 아니라 모든 에피소드에 생각해야 할 질문들을 2가지 이상을 해놓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상당히 학생들이 재밌어하고 농담도 해가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학업적으로 수업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뭐 더 찾아본다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신학교 이제 학부 2학년이니까 낮은 평가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독해 역량 분석에서는 이제 3번째 걸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어떤 의미 주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가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개인 과제도 팀 과제도 그리고 매 수업 시간 에피소드 하나마다 대화할 수 있도록 장치해 놓은 것들을 통해서 고전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오늘에 주는지에 대해서 높은 답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내 생각을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다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이것도 연구 결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료는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첨언하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목회자의 습관의 입장에서 강의를 안 하고 학생들이 떠들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는 건 교수자에게는 고통에 가까웠습니다. 과연 이 학업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룹도 있었고 그리고 토의 후 잠깐 쉬겠습니다 하면 바로 쉬러 가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는 게 교수자로서는 어려웠지만 뒤에 나오는 이제 평가를 보면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색깔을 넣었는데 색깔이 지금 빠져버려가지고 저도 지금 찾으면서 봐야 되는데요. 수업 만족도에서 4번째를 보시면 가장 높은 수치가 신학고전 읽기와 말하기 쓰기 역량을 함양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만족스러웠다. 사실은 제가 고전이라고 하면 좀 더 어려운 책들을 좀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학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부 2학년 학생이고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사실 신학이라는 과목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낮춰서 가자. 그리고 제가 학생 때 재미있게 흥미 위주로 읽었던 책 위주로 가자 해서 철로 역정과 스크루테이프를 했는데 학생들도 그 교재 선택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제 변수간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의사소통 역량과 독해 역량이 0.803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고전이라는 것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파트너와 이야기하고 개인의 글쓰기와 팀 과제로서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이 고전이 지루하지 않고 신학 수업이라는 자체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수업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재창출해서 맨 앞에 언급해드린 발코니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길의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PT로는 양이 많아서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인쇄물 26페이지 수업 후의 변화에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적인 변화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신학고전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학생들의 글을 하나도 제가 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다 실었습니다. 이제 작성자가 선입견이 들어가서 왜곡될까 봐 있는 그대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학고전을 통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해석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실어줬고요. 세 번째는 신앙과 삶, 사역에 대한 적용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답변이다. 제가 여기서 지금 저도 잘 안 보여가지고 찾아진 않는데 수업을 들었는지 집회를 한 건지 혼란스럽다 그런 비슷한 내용도 수업의 평가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학부 2학년 학생들이 신학에 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논문적인 표현으로 참여와 창의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만 학생들의 전반적인 평가에서는 이제 관심을 갖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가는 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들이 이 고정 강독이라는 수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학업에 대한 부담과 긍정적인 느낌은 사실 적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학 고정 강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수업 가운데에서 참여나 창의적 학습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학생들도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 연구 결과로는 이에 반응하여 학습자 중심의 학습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에서 20년 정도 수업을 들었습니다만 그 듣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 중심의 수업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수자의 정보가 전달되고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은 훌륭한 수업이 되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학습자들이 자신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학부 과정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 신대원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수업 만족도 조사에서 철로 역정과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선택하는 것이 만족스러웠다는 답변에 가장 높은 답으로 나온 것처럼 사전 조사와 학습자들의 형편을 이해해서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저희 자녀하고 나이가 똑같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추정해서 학생들의 영적인 순례의 여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독해 역량에서 학습자들은 신학고전의 내용을 오늘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답을 주었고요. 결과적으로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 역량에서는 신학고전을 독해한 후 여러 형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저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스크루테이프 편지 외에도 또 C.S. 루이스가 다시는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책에서 마지막 축배를 들어라 하는 연설문을 수필로 실어놓은 책을 참고문헌으로 학생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사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간 한계상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개인 글을 쓸 때 너무나도 재미있게 마치 철로 역정의 현장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느 날 문득 하면서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그것들을 모아서 문집을 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팀 과제에서는요. 그 스크루테이프 역할, 악마 역할을 하는 이 재능 있는 신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통해서 목사님 역할들은 대부분 어설퍼요. 그런데 악마 역할을 아주 잘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제작하는 표정을 보면 악마 역할을 신나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서 자료를 모아놨다가 또 후배 학습자들에게 공유하면 어떨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수업 설계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업 원자료에 대한 학습 효과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한 창의적 표현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면 강의를 통한 시범 활동이 학습자들의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그룹 토의와 과제에 대한 적절한 질문과 지침을 사전에 준비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저도 약 50여 개의 에피소드를 한 학기 동안 소화했어야 하는데요. 그 질문을 일일이 준비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 설명하는데 다시 노동력이 많이 투여됐지만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대화와 참여에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더 마지막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관용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룹 토의나 파트너 토의 하다 보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저는 저희 학교 학부 수업이 지난 학기 처음이었는데 결석이 그렇게 엄격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결석한 다음에 어떻게 하지 하고 찾아오는 학생들을 도울 방법이 없어서 어쨌든 애썼지만, 그래서 다른 제가 강의를 한 경험들보다는 출석으로 인해서 F를 받은 학생들이 2~3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걸 미리 숙지하였더라면 좀 더 독려해서 출석에 대해서도, 그리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었는데 좀 부족한